일단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6일 날 상한가 들어갔어요. 근데 꼬리가 쫙 달렸죠. 꼬리가 달린다라는 거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들어올린 쪽에서 상한가로 계속 끌고 갈 힘이 그 여력이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해서 자꾸 윗꼬리가 달리는 거는 위태위태해 버려요.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없거나 한 종목군들이 꼬리가 달리는 게 많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세게 위로 확 걷어 올려요. 그럼 따라 붙는 쪽이 발생이 되면 거기다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달리는 꼬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보도자료나 이런 것 때문에 흥분해서 누군가가 세게 위로 확 들어올리면 그걸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누군가가 물량을 집어 던지는 케이스. 그렇게 해서 들어올렸던 쪽이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많죠. 후자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올렸을 때 물량이 터져 나오면 그것을 못 받을 정도면은 그렇게 뭐 막무가내로 들어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둔화되면 굉장히 거래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의 이 속도도 빨라요. 들어올릴 때도 속도도 빠르지만 모든 뭐 소형주들이 다 똑같긴 하겠습니다만 주의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탑 머티리얼하고 이제 교육용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툭 하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나오고 그다음 훅 하고 또 밀렸죠. 27%까지 올랐다가 13%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붙은 경우에 수익을 내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11월 2일에도 상한가에 진입됐다가 또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 시가총액도 작을 뿐더러 거래대금도 사실은 이제 평상시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리고 움직임이 나도 그 힘이 굉장히 센 게 아니라 상한가보다는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좀 많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10시 28분에 VI 들어가고 20분 만에 2차 VI까지 들어갔는데 27%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13%나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일단은 480만 주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58에 40, 4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뭐 들여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개별 매매 기준 정도로만.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에게는 좋은 종목이 월등히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현대로템이든 하나솔루션이든 또 카카오뱅크든 금양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카카오뱅크나 금양이 거래대금 거래량 1,000만 주 수준 또 그 이상이 터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재편입 또 신규 편입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현대로템이 너무 과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편입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카카오뱅크 또 금양까지도 전부 정리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차분차분 종목군들도 옥석 가리기를 해서 주력주 위주로 보시고, 그다음 변동성 매매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임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짧게 끊어내고 그다음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다시 들여다보는 전략,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계속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변동성이 확장이 되죠. 소형주든 대형주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여러 논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해석하시기 말고요.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 그 내용 하나만 가지고 7월 25, 26일 날 상한가 만들어내고 9월 달에 추가 급등 또 땡겨내고 또 리튬 광산 관련해서 10월 13일 날 폭등 상한가 찍고 28일 날 또 상한가, 그다음 11월 9일까지 본계약 체결 이슈를 미리 설정을 해서 또 상한가, 그렇게 되면서 뭐 600%씩 올라왔죠. 그러니까 탑 머티리얼이 그렇게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이 이슈 부분을 맞다 틀리다 이렇게 설정하기보다는 뭐 그것도 철저하게 기준 잡아야죠. 근데 일단 맹신하기보다는 좀 뒤에서 한 발짝 뒤에서 이런 이슈가 있구나, 현실성은 조금 더 검증받아야 되겠구나, 요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터지느냐 거래가 둔화되느냐 저 정도만 보셔도 돼요. 지금 사카 선생님께서 생방인가요 하셨는데, 예, 지금 생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래가 둔화되는 시점에서는 내가 진입을 했는데 거래가 갑자기 둔화되고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라고 하면은 수익이든 혹은 손실이든 일단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쪽에 전략을 설정해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 내용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10월 26일 상한가 갈 때도 저렇게 이제 분봉으로 교육을 해드렸어요. 보시면은 그 1시간 동안의 변동성이 크게 확장됐던 거고, 갭상승 이후에 그것도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1시간 동안의 변동성이 커진 거고, 결국은 이제 마감 때까지 거의 뭐 거래가 없다가 마감에 이제 한번 출렁거리고 나서 다시 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가 좀 긴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변동성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급적이면은 변동성 종목도 금양도 뭐 밑에서부터 올라왔지만 이왕이면 1조 이상까지, 그러니까 2만 원대 넘어가고 뭐 1조 이상으로 넘어오고 그럴 때에 변동성 모멘트 접근을 하시는 게 최소 뭐 1조 전후라든가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있어야만 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에요. 따라붙었는데 쭉 밀려내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처하실 때에도 철저히 평상시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꼭 놓고 보셔야 된다. 계속 거래량 거래대금 위에다 적어 드리고 있죠. 저걸 꼭 확인하시고 저대로 좀 기준 잡아서 대처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4일 뭐 예쁜 공대님 한 번 더 올려주셨고, 이때도 마찬가지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급격히 뭐 밀려 내려갔었죠. 그리고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최소 1,000억 이상의 거래량 거래대금을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시간별로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이렇게 규모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10시 27분에 46,000원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불기둥 마스터님이 왜 올렸을까요? 그간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드린 기준점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종목 검색기에서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신청하는 방법 다시 올려드렸으니까 그 종목 검색기 신청하는 방법 확인하시고, 나도 종목 검색기 주세요. 그렇게 해서 문자든 1:1 톡이든 보내셔서 종목 검색기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46,000원에 포착돼서 이제 올린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10.84%인데, 우리가 이제 그 시초가 돌리거나 장중 고점 돌리거나 그다음에 장중에 저점 형성 이후에 2% 반등 나올 때 이런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 무관하게 따라붙을 수 있다, 이런 기준 다 설정해 드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46,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게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그래서 요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이 거래가 터지고 이제 개장초 거래 터지고 둔화돼 있던 부분이 거래가 추가적으로 터지고 변동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갔는데, 요 지점에서 이제 좀 일찍 보신 분들의 경우, 그러니까 요게 46,000원이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요 자락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그리고 다시 돌릴 때, 또 요고점을 넘길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갔다면 충분히 46,700원에는 편입이 되신 종목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53,900원이 상한가인데 53,000원 찍고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53,000원 찍고 굉장히 크게 밀리죠.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편입 기준도 17%까지는 오히려 또 따라붙을 수 있다도 설정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2차 VI 들어가면서 52,400원, 그리고 이제 53,000원 고점 찍고, 그리고 이 부분이 변동성 완화 장치 이제 접근했을 때 이제 상한가까지 매수 전령이 들어 올려지긴 했지만은 일단 뭐 상한가는 가지 못했습니다. 53,900원이 상한가고 53,000원, 그러니까 27%까지 올라가고 꼬리 달고 쭉 미끄러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52,000원, 52,100원일 때 상한가는 아니니까요. 53,000원 찍고 1% 밀리거나 2% 밀리면, 평균 뭐 1.5% 밀리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뭐 변동성 매매 기준 잡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촉박하면 1.5%에서 3% 이렇게 기준 잡아도 되죠. 그래서 이 기준점들은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 차익 실현의 기준 53,000원 찍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는 건데, 고점에서부터 1.2만짜리 종목이 1.5에서 3% 조정받을 때, 조금 전에 그림은 1%로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내가 10% 이상 수익을 냈을 때 1.0에서 2% 조정받는 요 사이 구간의 50%, 요렇게 요 사이 구간의 전량. 만약에 10% 미만의 수익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에서 1.5%요 사이에 50%, 2에서 3% 사이에 100% 차익 실현을 단행해야 된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일단 그 흐름 속에서 이제 26일 상한가 갔을 때,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 11월 2일 상한가 가고 또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 유난히 이 종목이 지금 꼬리가 많아요. 여기도 여기까지가 꼬리가 있었고, 이렇게 이게 다 꼬리입니다. 그 평상시 거래 없을 때는 굉장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 거래 대금이 굉장히 그 낮은 종목군들은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 줄 거드렸죠. 줄 거드린 부분이 장악형을 따라붙는 거리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미끄러지면은 손절 범위의 기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채팅 기초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 교육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카톡방에 이렇게 다시 되돌려가지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전형 캔들의 기준에서 저게 이제 장악형, 장악 확인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삼선 전환도까지 배웠기 때문에 장악형 기준은 주봉에서 꼬리가 달리면서 장악형이 완전하게 형성이 못 되고 내려왔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주봉상으로 다시금 저 위치 51,000원대 저 위치를, 요 위치를 넘겨주게 되면은 다음 주에 기준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삼선 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캔들 두 개를 묶어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상한가의 그 장악형의 기준에 설정을 잡는 거죠. 월봉으로도 계속 꼬리가 이렇게 있어요. 월봉으로도 꼬리가 여기까지, 또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 대단한 겁니다. 꼬리가 이 정도로 길다는 거는 거래 대금이 뭐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잘 발굴해서 상한가까지 두 번 다 잡아냈기 때문에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또 이런 게 이제 불기둥 검색해서 나와줘요. 어찌됐건 수식이 맞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종목이.
그래서 교육을 잡아뜨린 겁니다. 아시겠죠?